선생님 언제 1단계 들어가요? 응?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뭔 소리? 끝난 거야. 몇 시에요? 끝났어. 여기서 47분? 됐네요. 저도 이러고 나올 줄 몰랐어요.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오고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됐겠죠? 네? 벗어 계속 쓰고 예, 있을까요? 계속 쓰고 계신 게 저는 너무, 예, 너무 그래요? 어울리는데요. 아 어울려요? 예, 너무 잘 어울려. 혹시 뭐 쪼리거나 이러신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닌데 우리 제 강의 업체에서 예. 선생님은 채통을 지키셔야 된다. 사실 이 선생님이 무너지면 강의가 안 팔린다. 아. 그래서 근데 요즘 그 인강 같은 거 보시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요? 거의 보고 있으면은 그냥 무슨 쇼예요. 인방.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영역을 하나 개최해 보려고 그래요. 예. 스탁 테이너라고. 스탁 테이너. 네. 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네네. 웃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탁과 엔터테이너를 합쳐서 예. 스탁 테이너. 되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예. 그런 저 거에 예능적인 거에 넘치는 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풍과슈 어때요? 풍과슈. 저랑요? 네. 풍가슈가 뭐야? 우리 트로트 그룹 풍과슈. 아니 목소리가 네. 트로트에 굉장히 어울리실 아, 목소리고. 트롯 목소리가요? 네. 노래를 좀 잘하시나 봐요. 아 노래요. 제가 틱톡에도 아, 틱톡도 하세요? 네. 아, 틱톡도 하세요? 네. 틱톡에다 하나 올렸었거든요. 노래한 거. 예. 네, 반응이 썰렁하더라고요. 아니 회사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예. 네. 선생님이 그 개인 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 같은 거 계속 기민하게 그러네. 읽으시기 때문에 틱톡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올해 반백인데요. 네. 네,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계속 요즘 그 아류 민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궤도 민수 선생님도 계시고. 예. 네, 그래서 참 민수계의 원조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살다 보니. 원조 민수는 이분이시죠 지금 선생님이시죠. 아 예, 그래서 뭐 근데 그분들이 실제 이름이 민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민수라는 게 이제 거의 대명사시 돼버렸어요. 아 그러게요. 뭐의 대명사죠? 말 많으신 분. 투머치 톡. TMI. 저도 가끔 유사민수라고. 네, 아 그래요? 유사과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말 많은 분이라서 유사민수. 아까 우리 그 식사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예. 오늘은 몇 시간 할 거냐고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오늘 뭐 시간만 정해주면은 아니, 그게 뭐 맞추실 수 있다는. 다다익선이죠. 아 그래요? 예. 저 내일까지 휴가인데. 오늘은 사실 제가 예. 간만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준비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재미없으면 최고민수 게임도 한번 해보고. 제가 적어봤어요. 아니 최고민수 게임. 재미없으면이 아니라 네. 재미있어도 하시려고 갖고 오셨잖아요. 네. 최고민수 게임이라고. 정말로 뭔가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가방에다가 네. 전체 컨텐츠를 가져오셨어요. 네, 최고민수 게임.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예. 아침에 이 도시락을 좀 싸우려고 그랬는데 예. 도시락은 다음번에 제가 꼭 기회가 되면 도시락이요? 네. 도시락은 또 왜요? 라떼는 말이야 컨셉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반백살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랬어 그러면서 저희 때 이제 도시락 싸움.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철제 도시락도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제가 진짜 느끼는 바가 있네요. 저는 전업 인터넷 방송인인데 이렇게 준비가 없는데 정말 준비 총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누군가 준비를 안 하면 또 누군가 준비를 해요. 누군가가 해요. 그죠? 답답한 사람이 뛰죠. 네, 그래서 그죠. 오늘 최고민수 게임 5단계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예.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게임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또? 게임은 중간 중간에 이제 중간에요? 지루할 때, 지루할 때요? 좋을 때 오. 한 번씩 해주는 걸로 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7시간. 요것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 감사하게도. 네, 맞습니다. 우리 김풍 선생님은 어저께 밤에 갑자기 캐스팅이 되면서 예. 미처 관심 준비를
계시다고. 네, 예. 주기를 네. 못했고요. 주린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제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나중에 해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강좌가 인기가 많아지면 네. 장지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뭐 네. 당구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하거든요. 뒤에 쫙 앉아가지고. 청강생처럼 아, 좋아요. 저도 같이 뒤로 아, 가서 좋아요. 너도 뒤로 간다고? 네? 너도 뒤로 간다고? 왜냐면 진행도 다 하시니까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쭈르륵 앉아서 네. 듣는 걸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침낭 준비해 오시면 1박 2일 코스로 16시간 강의 스트레이트로. 김풍 선생님도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잘하시잖아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린이죠, 주린이. 수익률도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진짜 좀 약간 지수 추종 정도라고. 그래요? 거의 뭐 뭐. 종목을 잠깐 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저는 주로 이제 나스닥이나 나스닥. 미국장을 하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상식이라고 봅니다. 주식이나 맞아요. 어떤 이런 거는 저는 맞아요. 뭐 도박 이런 게 아니라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요즘 저희 아들이 예. 이제 중2병이 왔어요. 네. 그래서 중인가요? 중1인데 좀 일찍 왔어요. 아. 그래서 중1인데 중2병이 좀 조기 발병이. 예, 조기 오셔가지고 이제 집 방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이거죠. 나가. 선생님 방에 뭐 잘 있어? 근데 나가 이래요? 첫 마디가 나가. 아 근데 진짜 이건 너무 너무하네요. 왜냐면은 세대주시잖아요. 아드님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지금 얹혀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엄연히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주인으로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을 하나 띄어서 준 거기 때문에 쿨하게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방에 들어올 때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달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싶다면 나가 대신에 나가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순화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옷도 두고. 네, 그래서 곧 경험하실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나가 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들은 게 우리 아들에게 주식의 A부터 Z까지 가르쳐주면 네. 되지 않겠느냐. 이 중2병 아들 혹여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정말로 오히려 그쵸. 그게 더 좋은 그런 인생살이가 되지 않겠느냐. 아 라는 진짜 측면에서. 네. 정말로 잃으면 잃을수록 좋다. 아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어요. 예. 사실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예. 제가 2차전지 ETF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4월 달에 폭스바겐 사태가 나면서 한 15% 정도 그때 빠졌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4월 그때 방송 나올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밀었는데 15% 정도 시장이 폭락하고 나니까 쟤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과감하게 네. 더 사라. 고맙다. 오히려 좋아. 그쵸. 그랬더니 갑자기 제 부캐가 고맙다 최고민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맙다 최고민수 고마워 뭐 이러면서 고마워. 신문 고맙다. 기사에도 네, 고맙다. 제목이 오히려 좋아가 이제 신문 기사 제목으로 나오고 막 고맙다도 막 고맙다. 나오고 추가 매수의 기회를 네. 주어서 고맙다. 네, 오히려 좋아의 원조. 그쵸. 네. 할인 찬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뭔가 그런 게 딱 왔었을 때, 박앤세일 이런 느낌으로 중증인데요. 쓱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항상 노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막 미치겠어요. 제가 올라가고 포모라 그러잖아요. 왜? 포모. 예, 포모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포모? 포모. Fear of 뭐지? 저도 까먹었어요. Fear of 거기까지. 사실 이제 ETF 선생님이 추천하신 그 2차 전지 제가 이제 또 믿고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목돈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20 몇 프로 맞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4월달에. 그랬어? 네. 그때 그거 다시 양전했죠. 양전으로 했고 지금 30% 가까이 갔다가 요즘은 딱 살짝 떨어져서 사실 22% 정도. 원래 이렇게 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네, 예. 지금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장기 성장성은 있는데 순간적으로 망가지니까. 근데 저의 투자법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사니까. 그렇죠. 4월 이후로 그래도 한 50-60% 이상씩 수익이 나서
오히려 수익이 나니까 고맙다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손해 날 때만 고맙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ETF는 우리가 보통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예.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이렇게 계좌 개설해가지고 장기간 묻어두고 뭐 적금식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ETF는 주식처럼 주식 종목처럼 매일매일 거래할 수 있고 몇 번이든 거래할 수 있고 거래한 다음에 이 영업일 후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초보자, 예. 주린이 최고예요. 에게는 최고의 그런 맞아요. 투자 상품이 ETF다. 주식은 좀 하고 싶은데 왠지 맞아요.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고 있자니 포모족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최적의 상품이 저는 ETF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느니 개별 종목을 담은 ETF를 사라. ETF의 장점을 몇 가지 주식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 ETF 같은 경우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없어요. 예. 상장 폐지가 없다는 게 저는 주식 투자하는 데 가장 큰 메리트가 그쵸. 아닌가 싶어요. 중소형주들은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되다 보면 10,000원에 샀는데 나중에 상장 폐지되고 나서 30원이면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1억 원 투자해서 30만 원 하나리죠. 남으니까. 네. 그런데 ETF는 그런 상장 폐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시가총액이 한 50억 이상만 되면 상장 폐지하고 무관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ETF의 한 8, 90%는 50억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거의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는 조단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매수하고 기다리면 상장 폐지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장 폐지되는 ETF는 어떻게 할 거냐? 펀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펀드의 자산만큼 돌려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50% 이상 손해 보기는 어려울 그렇구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일단 무관하고 두 번째로는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ETF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한 10% 된다고 치면 예. SK 하이닉스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하한가를 갔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 마이너스 30%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이닉스를 10% 담고 있는 ETF는 마이너스 3%예요. 맞습니다. 10%만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하한가가 가지만 얘는 하한가 갈 일이 거의 없다. 그쵸. 10종목이 하한가 가긴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런 의미에서 저는 ETF의 장점은 덜 내린다. 그럼 덜 오르잖아요. 상한가 맞아도 3% 오르잖아요. 그렇지. 안정성이잖아 대신. 그런데 안정성이지. 덜 오를 수 있지만 덜 떨어.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은 급락을 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급등의 정점에 팔면 좋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치.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맞아요. 기다리다 보면 꺾이다 보면 나중에 팔 때 보면 거의 본전에 파는 맞아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ETF랑 내가 혼자서 반도체 갖고 가는 거랑 얘가 높을 때가 이때니까 ETF 훨씬 더 높을 때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따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에 자꾸 집중을 못 하는데 그 옷을 혹시 거꾸로 입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맞다. 왜냐면 자꾸 태그를 보는데 태기 저게 맞나요? 예. 나 이거 요즘에 이렇게 재봉선이 보이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러고 보령에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왔는데. 근데 이 패션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요즘에 이런 옷이 많아요. 나 진짜 여기 지금 택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멋인가? 왜냐면 와, 나 이거 기차에서 내내 타고 왔어 이렇게 하고. 예. 씨. 창피해. 대장인가요? 네. 창피해. 그래요? 나 이러고 어떻게 이러고 다녔어? 똑같아요. 저도 그러면 요거를 좀 벗고 이제 예. 약간 전문가 포스로. 예. 네. 아, 선생님 좀 약간 그 자리를 많이 잡았네요. 그렇죠. 네. 머리 좀 하셨어요? 네. 야. 사실 우리 처음 나왔을 때도 머리는 심은 상태였어요. 네. 머리는 심었는데 그 머리가 다만 새싹상태, 새싹상태. 모내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올 겨울에 좀 제가 한가해지면 2,500모 정도를 더 심어볼까. 더 추가. 뒤에서요? 네. 뒤가 근데 되게 뒤에다가 엄청
많이 농사를 지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이 한 5,000모 정도는 더 갖다 심을 수 있다고. 든든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시일가스가 네, 지금. 네. 그렇다면은 이 머리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고려시대 그 국경지대로 이주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옮기죠. 나라에서 강제로. 네, 그래서 신도시를 여기다가 짓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가 사실 구도심이었고 네. 여기는 이미 망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망한데 다시 개간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갈아엎은 거예요. 이제 이 이주민들이 잘 이제 적응을 해서 그렇죠. 많은 부분 살아가나요? 아니면 좀 약간 이탈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이 뒷머리가 네. 되게 곱슬해요. 네. 곱슬머리라서 여기다 세웠는데 생각보다 이 곱슬머리들이 잘 살아남았고요. 이 목이 튼튼하죠. 단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절개가 있어요. 지조가 있어요. 왜요? 굽히질 않아. 방향이 네. 아. 뒷머리라서 이게 이렇게 이제 강하구나.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계속 자라요. 그래서 안 자르면 이게 끊임없이 자라더라고요. 진짜 이게 폴 피닉스처럼. 사실 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해외에서만 뭐 이주를 해서 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만의 어떤 고유의 언어나 이런 것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민족 국가 같은 어떤 그런 지금 형태가 네. 되거든요. 다문화 머리. 네, 그래서 이 아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아니 저는 진짜 최대한 안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무례하잖아요. 뭐가 무례해요? 초면에 아니, 선생님한테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웃어도 됩니다, 솔직히. 저도 고시거든요. 근데 안 지금 했잖아요. 보세요, 아직 안 저도. 했잖아요. 곧 할 거라서 지금. 연락처 드릴게요. 예, 먼저 지금 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ETF의 기본적인 매력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ETF의 종류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네. ETF는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형과 예. 국내 기타형 그리고 해외 상장 ETF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말년 선생님이 투자했던 2차전지 ETF는 국내 주식형.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국내 주식형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아까 나스닥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국내 기타형 ETF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국내 주식형 ETF 중심으로 투자를 제1 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 기타형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같은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국내 주식형 2차전지 ETF로 1,000만 원이 수익이 나면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데 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샀다면 154만 원을 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아깝잖아요. 예.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갔어 수익이. 네. 그러면 내 월급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요. 그래요? 국내 네. 거는요 또? 네, 국내 기타형은. 그러다 기타형은요?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연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그 소득까지 넘어오는 순간 30-40%의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운 거죠. 그러네요. 좀 아깝네요, 그거. 네. 그럼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연금. 연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개인연금, 네.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네. 개인연금 계좌랑 IRP라고 하죠. 네. 뭐 그래서 IRP라고 해서 퇴직연금. 네. 그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 두 가지의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세 이연. 네. 과세 이연이 뭐냐면 이연한다는 건 뒤로 미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주식 계좌에선 바로 154만 원을 빼가지만 네. 연금 계좌에서는 만 55세까지 안 빼가. 안 빼가. 마지막에 총 합산으로 하는구나. 네, 그래서 과세 이연. 그러니까 55세까지 계속 그냥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 55세가 됐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 세금만 내요. 너무 이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1년에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1,800만 원까지는 매년 연금 계좌에 넣어서 이 세액공제를 받는 그런 네.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또 소득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네. 여기에 과세 이연과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기타형 ETF 투자를 하고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만 투자하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채팅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55세 이후에 맞아요. 한 뭐 5% 가량 안팎으로 해가지고 떼잖아요. 네. 근데 이제 55세까지 그 연금저축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몰아서 그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한꺼번에 우리가 돈을 찾으면 네. 16.5%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에 넣고요. 300만 원은 IRP 계좌에 1년마다 넣고 있거든요. 네. 55세까지 내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하다 보면 보험 큰 돈이 중간에 필요할 막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저 집 사야 돼 이럴 때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연금 계좌를 한 2개나 3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개인연금 계좌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넣어놔요. 그래서 네. 혹여 나중에 목돈이 되는구나. 필요할 때 이렇게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예, 하나만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2개를 연금 계좌를 만들고 있는 거죠. IRP 계좌는 네. ETF를 한 70%까지밖에 못 사요.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을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개인연금 계좌에 많이 넣어서 개인연금 계좌는 100% ETF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럼 거액을 하고 싶으면 1,000 얼마 그거는 이제 공제를 받지만 나머지는 공제를 못 받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매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한 5년 지나면 이것도 1억 원이에요. 그럼요. 네, 얼마나 그러면 그게. 여기에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꿀팁이. 예. ISA 계좌. ISA요? 예,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요. 우리가 ISA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뭐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뭐 이러는데 이 중개형 ISA는 주식 거래가 가능해요. 주식 직접 거래. 그래요? 예. ISA는? ISA 계좌를 안 만드셨으면 전 없어요. 꼭 하나 만들어 두세요. 올해 안에. 왜냐하면 네. 중개형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엄청 좋아요. 언제부터? 2023년부터. 왜요? 2023년부터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을 때는 22% 세금 내도록 우리나라 그것도요? 세제 제도가 바뀌어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맞아요. 2023년부터는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22% 세금을 내야 돼요. 아니 미국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투자 수익이 4천만 원 났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좀 왕개미들은 22%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럼 많이 내겠는데요? 왕개미들? 그럴 수 있죠. 5천만 원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못 내요. 주 왕개미 분들은 많이 내실 수 있죠. 삼성전자 13만 원 가면 낼 수 있죠. 그냥 일개미. 저는 왕개미라서 왕개미예요. 이거 곤란한데요. 킹엔트. 예. 여기 킹엔트. 저는 곰개미라. 근데 이 중개형 ISA 계좌는 비과세예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23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으면 네.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네. 내가 올해 만들었어요 계좌는. 예.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한번 넣어볼까? 내년도에도 돈이 없어요. 2023년도에 이제 돈을 넣어볼까? 그런데 ISA 계좌는 1년에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6천만 원을 2023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 야 이거 일찍 할수록 유리한 거네요. 올해 끝나기 전에 하면 1년 버네요. 그러네. 1년 한도를 채우는 거죠. 2천만 원 슬롯이 하나 뚫리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한도를 채워놓는 거야. 이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ISA? 그럼요. 나 네. 잠깐. 네. 그 저기 증권사 계좌에 증권사에서 그 계좌 개설하시면 돼요. 그래요? 중개형 ISA 만기가 5년이에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씩 최대 얼마야, 5년, 그게. 5년 그러니까 1억까지 배팅을 해놓으면 그러네요. 이거를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원금 1억을 돌리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 중개형 ISA가 되는. 그렇다라고 하면 야 이거 지금 꿀이다 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네. 1,800만 원은 연금 계좌에 넣어놓고 2천만 원은 중개형 ISA에 넣어놓고
이렇게 투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기회가 열리는 거죠. 1년에 3,800만 원까지는 이렇게 혜택을 되게 거의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없다시피 하게 그냥 페널티가. 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3년 의무 보유를 하고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IRP 계좌로 옮길 수도 있어요. 네.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또 퇴직연금 계좌로 롱텀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중개형 ISA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제적인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네. 좀 본인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근데 ETF라는 건 근데 그런 느낌. 약간 뭔가 느낌이 비겁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ETF요? 왜요? 개인적으로 할 때 느낌이. 왜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뭔가 나 참여를 했어. 네. 전쟁에 나갔어요 나도. 예. 나도 총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총칼 들었는데 아주 안전하게 후방에서 예. 함성만 지르고 있으면 돼.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득은 받는 거예요. 예. 같이 거기에 대한 그것도 받아. 리스크는 적으면서 그 혜택은 똑같이 받는 네, 느낌이다. 근데 나도 전쟁에 나왔거든. 예. 나도 한번 칼 들었는데, 야, 나도 찔러고, 나도 공을 한번 좀 세워가지고, 예. 내가 내 땅 한번 차지해 보겠는데, 야, 네 땅 떼줄게. 너도 뒤에 있었으면 우리 편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받습니다. 그럼 직접 싸우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싶으시면은 실시간 급등주가 있어요 하루에.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 최전선에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최전선이지만 예. 최전선 부대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예. 최전선 부대의 정 가운데 어딘가에 이렇게 서 있고 싶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중위험 중수익. 그러니까 대충 위험을 예, 적당히 가져가고 싶고 예, 예. 그다음에 적당히 그래도 수익은 그쵸, 예적금 수익으로는 만족 못하고 예. 그런데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저위험 중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 이거 마치 치사하다. 야,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치사하네요. 최고의 기분은 나쁘지만 듣고 싶네요. 네. 이게 뭔가요? 그거는 그게? 이제 이거는 ETF를 이 종류를 여러 가지로 좀 분산을 하면 ETF는 기본적으로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ETF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저위험 중수익이 되고요. 네네.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대표 지수에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 대표 지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 대표 종목일 것 같고요. 네. 미국은 뭐 S&P 500, 네. 나스닥 100 네. 이런 대표 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면 중간은 한다. 근데 저는 중간을 한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중간하는 게 진짜 중간하는 어려워요. 게요? 네. 그냥 중간에 그냥 지수 따라가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야. 지수만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으로 했었을 때. 그 지수를 넣으면 되는 건데 뭐가 그러니까 어려워? 대표 지수 수익률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쉽지가 않아요. 수익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저거 안 되면 그냥 대표 지수 ETF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ETF를 넣으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나는 이 이거저거 했을 지수보다는 무조건 내가 수익을 더 높일 거야. 이 마인드로 했었을 때 진짜 절반 이상은 내가 봐도 그 지수 못 따라가요. 진짜로. 저도 해봐서 왔는데 옆에서 비교해 보면은 지수랑 별반 차이도 없고 거의 그래요 진짜로. 그럼 알못은 그냥 지수 그 ETF를 하면 되겠네요. 차라리 그게 낫지. 여기 이제 추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섹터를 찾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433전법이라고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433. 미션이요? 축구 감독이 되라. 앞에 4가 최종 수비수예요. 최종 수비수는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망가졌을 때 추가 매수할 맞아요. 현금을 몇 맞아요. 프로 가져갈 맞아요. 거냐.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성장주. 롱텀하게 가져가는 주식들 아니면 배당주 좀 길게 가져가는 네네네. 그리고 짧게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수익 날 종목 이게 미드필더고요. 예. 최종 공격수는 지금 뜨거운 종목 지금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화끈한 종목들 이렇게 해서 433전법 만약에 보수적인 시장이 되면 532전법이죠. 예. 현금을 한 50% 정도 갖고 있고 예. 이런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데요. 저는 듣고 보니까 262 하는 것 같아요. 262 262. 현금 20%? 예, 20%. 대신 이제 가운데를 좀 미드필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예.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그럼 고마울 때 출전할 선수가 없잖아요. 20%밖에. 아니 근데 고마울 미드필더가 때를 또 빵빵하면은 네. 사실상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할 때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중에 좀 많이 떨어진 애한테 한번 탁
탁 한번 쏴주고. 땡스 이스 커밍. 고마워할 날은 곧 Thanks 옵니다. is coming.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항상 고마워하는 날은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현금 보유는 하고는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장세는 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될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좀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가 좀 피크 타임이 되고 약간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과 대외 변수들이 좀 여러 가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들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공동 부유라고 아세요? 공동 부유? 알죠. 네. 공동부요? 공동부 중국에서 네. 어떤 내용이죠? 공동 부유? 같이 잘 뜨는 거요? 같이 뜨는 거요? 그렇지. 같이 잘 살자. 같이 뜨자. 이게 뭐냐면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네. 같이 잘 살자. 네. 근데 공산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은 고만 잘 살아 이런 의미예요. 아. 네, 공동 부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너무 심해지니까. 네, 중국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야 공동 부유해라.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너무 잘 사는 놈들은 고만 잘 살아.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사교육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 고만해. 그 다음에 이렇게 서민들한테 지금까지 많이 받았던 그런 업종들 네. 이제 고만 받아. 그만 받아. 조금만 받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막 파바박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IT 업체들 싫어해요. 그쵸. 중국 이 지금 기업들이 난리 났어요. 게임 업체도 되게 싫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 뭐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되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 PIR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PIR 지수는 뭐냐면 네. 내가 번 돈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이게 PIR 지수거든요. 네. 그런데 PIR 지수가 중국이 최근 들어서 24배. 그러니까 2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여야 집을 사는 중국의 그 중요한 도시. 예. 근데 이제 이 집이 중간 정도 가격대는 집을 기준으로 해요. 가운데 예. 정도. 그리고 사람도 중간 정도 소득인 사람이 예.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24년이 걸린 거죠. 미국은 4년, 미국은 4년. 우리나라. 유럽은 11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서울 기준으로 한 18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네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중국 공산 국가에서 이거 부동산 이게 웬 말이냐. 그러네. 야 이제 부동산 대출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터진 게 헝다 사태. 그쵸. 이제 중국에서 대출을 막으니까 얘네들이 다른 대출을 막 쓴 거야. 달러 대출을 막 달러 채권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자가 못 갚을 지경에 이르면서 헝다가 파산하네 마네 뭐 그게-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추석 전후쯤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갑작스럽게 추석 한가위. 네. 이 대명절날 갑자기 나스닥 폭락을 하는 겁니다. 예. 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추석이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바람이 다 지나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그 충격이 안 받은 것뿐이지. 예. 나스닥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나스닥 뭐 다우지수 지금 그때는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네. 그때 뭐다? 추가 매수 기회다. 고마울 때다. 고마울 때다.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 추석에 땡스기빙 데이야. 예.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에 칠면조 먹방하면서 한번 다 그 종목 사는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동 부유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이제 정책을 요즘 하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들이 있어요. 뭘까요? 오호. 그게 대표적인 게 전기차예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헬스케어. 중국은 헬스케어는-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한테 뒤져 있는 산업들은 다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 공동부유의 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급자족하자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미국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끼리 살겠다라는 게 공동부유에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밀어주는 산업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은 거죠. 이제 아까 그 공동부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유럽 쪽에서
탄소 배출권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도체의 원천 기술과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탄소 기술이 좀 배출권이 아닙니다.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없으니까 야 그래 너네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선물을 줄게 라고 줘요. 예. 그럼 얘는 탄소 배출권을 받잖아요. 예. 근데 뭐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 이 탄소 배출권을 누구한테 파냐? 탄소를 많이 더럽게 많이 내는 애. 걔네들은 탄소를 더럽게 많이 내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렇게 적게 낸 것처럼 쿠폰을 파는 거죠, 쿠폰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쿠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을 파는데 언제 팔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네. 탄소 배출권이 연말이 가까이 올수록 비싸져요. 아, 왜냐하면 그쵸. 연말까지 마지막에- 탄소 배출권을 갖춰놔야 그렇지. 되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올수록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정부의 규제는 점점 세지고 2050년이면 웬만한 나라들은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중국은 10년 더 늦어요. 2060년이면 탄소 제로 시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자체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시장, 우리 비트코인처럼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요. 테슬라 자체도 탄소 배출권으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서는 적자인데 예.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흑자가 나는 이런 총 합쳐서 흑자가 되는. 흑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EU 유럽 연합은 뭐냐면 2025년이나 2026년이면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매기겠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EU로 넘어오는 물품인데 탄소를 너무 많이 썼어. 예. 우리보다. 예. 그러면 탄소 국경세를 내. 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완전 그런데 EU가 주로 수입하는 건 중국산이에요. 그렇죠. 예. 대놓고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 보러 눈에 세금 더 매길 거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소를 적게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야 앞으로 탄소 적게 써. 그러면 탄소를 많이 쓰는 게 뭐냐? 석탄이에요. 그렇죠. 석탄 줄여라고 얘기해서 석탄을 팍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료되면서 갑자기 석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예. 근데 석탄 발전도 팍 줄여버리고 예. 전력난이 난 거죠. 아. 그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력난이 나면서 이 전력난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중국하고 호주랑 한판 싸웠어요. 예. 그래갖고 호주에서 석탄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중국이 이런 거죠. 야 호주산 석탄 이제 그만 갖고 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근데 필요해. 필요 없어 했는데 필요해 버리는 거지. 지금. 사실 필요했어. 난방철이잖아요. 이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의 시장은 탄소 제로가 하나의 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친환경 이슈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길게 보면 성장 산업은 친환경에 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들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산업도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드필더, 기노브로 바라보는 산업은 저는 친환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좋네요. 탄소 배출권 ETF가 처음 생겼고요. 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생겼어요. 그럼 사면 좋겠네요, 그거. 그런데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수의 기업들이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어요. 아. 연말 시즌이 되면 더 이렇게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좀 과하게 올라갈 때 자주우지만 이렇게 막 그렇죠. 뭐 엿장수 그 엿가락처럼 막 그냥 그렇죠. 예, 평소의 가격보다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니얼 쇠불알처럼 조금 그냥 그런 오히려 좀 세브랄이 뭐야? 축축 쓰러지다가 또 쫙 당겨졌다가 비유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브릴리언. 진짜 올드하지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맞잖아요. 근데 맞긴 맞아. 맞은 표현이 아니야.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라 네. 아주 새록. 진짜
이런 얘기를 한 주라도 뭘 하나 사놓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도 안 귀 하나도 안 들어.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잘 들려요. 너무 쏙쏙 들어오죠. 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풍 선생님은 주식계의 이단하다. 아 왜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는 많은 걸 배웠어. 아니. 아. 네. 이제 숙청해야 돼. 아 저를요? 진짜. 추천하기 너무 나 일타 강사잖아. 수익률이 그러다 너무 일타 낮아요. 강사가 될 거야. 이게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져.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똑똑해졌어. 아니에요. 멍청해요. 목을 잘라서 효수할까요? 저기 상가 건물 앞에다 효수해놓을까요? 사실 이제 뭐 방금 전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이런 친환경 섹터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친환경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또 없어요 보면은. 저는 친환경의 대표 주자는 전기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기차 산업이 작년도에 신차 판매 글로벌 판매량이 4%예요. 예. 2030년이면 50%, 2040년이면 60%는 전기차. 앞으로 장난 아니긴 하겠네요 진짜. 그러면 10년만 기다리면 시장이 10배가 커지는 거죠. 10배 커지는 그런 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각국 나라에서 몇 년까지만 내연기관 차를 팔아라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얘는 2030년부터 이제 안 팔아요.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안 팔고 웬만한 나라는 2035년이면 더 팔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전기차 기술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금액의 30%에서 40%는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얼만큼 싸게, 예. 가볍게, 그리고 멀리 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게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늘면 비행기에 못 들어갈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배에 못 들어갈 리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2차 전지는 아주 그냥 쓰임새가 엄청 많아요. 맞네요. 컴퓨터에 안 들어갈 2차 법이 전지 없잖아요. 2차 전지 뭐예요 대체? 네. 어떤 걸 해야 그래서 돼요? 탄소제로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산업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합치면 전체 산업의 한 75% 이상을 야. 둘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두 나라가 없으면 이 2차 전지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EU 또 뭐 일본 그런 데서는 왜 이런 걸 뭐 그러면은 시작하지 않나? 이게 기술력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예, 예. 한번 기술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 올 4월에 폭스바겐이 자기들도 이제 하겠다. 내재화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폭스바겐은 배터리 우리가 스스로 만들 거야라고 맞아요. 선언을 하면서 그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서 15% 빠진 거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못해. 실제 공장 가동하고 돌아가는데 한 3, 4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3, 4년 동안 얘네들은 가만히 놀고 있겠냐. 그렇죠, 그렇죠. 이 야. 전고체를 4년 동안 연구하면 그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반도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산업 블랙 위도우를 투입해도 안 되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네. 이게 하면은 확실히 10년 동안 얘네들이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면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을 그러면 세계 그 2차 전지 산업의 75% 이상을 우리가 그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둘 중에 뭐 하나만 이겨도 나는 그렇죠. 나는 벌겠다. 결국 성장 산업은 도태하고 없어지는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ETF네요. 그렇죠. 속 시원하게 ETF 중국 그렇죠. 코리아 ETF 딱 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망치 딱 맞고 기절했다가 한 10년 뒤에 딱 깨워보면은 누가 이렇게 올랐다고? 됐겠네. 그렇지.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뭐 나름 많이 분석하고 나쁘진 않은데요.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진짜 어렵다. ETF가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성장 산업에 대해서 ETF 중심으로 좀 배팅해놓고 기다리는. 그래서 한 10% 빠질 때마다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공격적으로 오.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완성품인 배터리 셀 업체들은 주춤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 버블 우려감들도 있는데요. 기업으로 보면 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그런 섹터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탄소 제로 시장과 어떤 이런 글로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괜찮아요 컨디션? 저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한 지 새삼스럽게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방송한 지 얼마나 됐죠? 오늘 굉장히 생기가 있으신 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새로운 그 지식을 계속 넣음으로써 저는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뭔가 이런 것들에 이런 게 저한테 약간 식량 같은 겁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ETF 주식 투자 방법 7단계 강의인데 네. 지금 뭐 단계에 들어온 건 아닌가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경양식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스프 아 그래요?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돈가스 그래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호가스 돈가스 뭐 시켰어요? 네. 주문. 아니 식전빵이라 치킨가스. 식전빵. 그러니까 식전빵. 그래, 식전빵. 아 저는 왜 먹은 것 같죠? 나는 스프랑 이미 같이. 저는 이미 다 먹고 계산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식전빵.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계관 설명이에요. 세계관 설명. 세계관. 네, 식전빵. 이제 세계관. 우리가 그 ETF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타이거라고 해서 저는 타이거 ETF가 있길래 네. 타이거 뭐지? ETF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를 맨 앞에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브랜드고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명이 앞에 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브랜드에 너무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자산운용사 이름이고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이름이 중요한 거죠. 중간에, 그러네요. 예. 미들네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미들네임이 예를 들면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ETF고 뭐 IT ETF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ETF고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뒤에나 뭐 중간에 이 영어로 써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FN. 네. 맞아요. 예, 뭐 ETN 뭐 솔렉티브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이 FN이라고 써 있는 건 FN 가이드. 그러니까 지수 산출 기관이 거래소하고 FN 가이드하고 YGFN이라는 이런 지수 산출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 산출 기관에서 만든 그런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 특징을 살짝 보여주려고 FN이라는 걸 쓰는 우리 거죠. 좀 지수 좀 따라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N 가이드 지수를 따라요. 그래서 FN을 넣는 거죠. 또 액티브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액티브. 패시브하고 액티브. 네. 그래서 패시브는 수동적이다라는 뜻이고요. 네. 액티브는 능동적이다. 뭐냐면 액티브 ETF는 30% 정도 펀드 매니저의 재량을 줘요. 네가 마음껏 해. 그래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을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이 옛날에 10여 년 전에 실험을 했어요. 네. 기초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거랑 펀드 매니저 너네가 직접 한번 운영하는 거랑 10년 후에 누가 맞아요. 수익률이 좋을 거냐?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기초 지수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길 수가 없어. 진짜 보면은. 네. 정말. 근데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가 최근에 네. 패시브를 능가를 했어요. 그래요? 네, 시장이 막 횡보를 했는데 액티브 ETF들이 더 선전을 했거든요. 자산운용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다른 회사랑 차이 낼 수 있는 게 이 액티브 ETF의 성과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ETF가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ESG, 네. 그다음에 반도체, BBIG. BBIG는 뭐죠? BBIG? BBI죠? BBIG. BB는 뭐 가수 아닌가요? 옛날 가수죠. 에련인가? 그렇죠. 맞나요? 아, BB? 그러네. BB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여자는 다 좋아해요. 그래요. 우리 그 허생민수라고
네, 에로민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본인의 이름이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껄떡민수도 있네요. 아, 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 에로민수 하면서 헷갈렸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약간 살짝은 여자는 다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비비도 좋다고. BBIG. 아, 순간 착각. 역으로 가네 이렇게. BBIG가 이제 정부에서 네. 성장 산업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가지 섹터를. 그래서 배터리,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너무 좋은 것들이네. 네, 이거를 네 개를 BBIG라고 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K-New-Deal이라고 그래요. K-뉴딜. 네. K-뉴딜은 들어봤어요. K가 붙으면 좋죠. 예. 그렇죠. 세계가 놀라고 뒤집어지고 까무라쳤다가 2단 옆차기하고 옆구르기 하다가 그렇죠. 기존에 이제 패시브 ETF는 기초 지수를 90% 이상 따라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대로 지수대로만 하면 그냥 되니까. 그럼 밥도둑인가요? 그러네요. 세금도 대신 패시브 ETF는 월급도 월급도 펀드 보수가 월급 못 적어요. 자산운용사에 할 일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펀드 보수를 싸게 해요. 대신에 액티브 ETF는 성공 보수가 좀 비싼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패시브 ETF는 액티브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요. 액티브 ETF만 액티브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ETF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 갖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네네네. 이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곱버스 ETF는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데일리로 2배를 이렇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주가 지수가 막 흔들렸다가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오면 그러면 주가 지수가 원래대로 왔기 때문에 얘는 손해 보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를 봐요. 하루에 2배씩 움직이다. 저는 약간 좀 그런 곱버스나 이런 거를 하는 그 마인드가 게임으로 치면은 그 HP 깎아가면서 대신 엄청나게 그 공격에다가 HP를 광전사. 가는 거야. 네, 트린다미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한 대만 맞으면 가는 건데 일단은 상대방도 한 대만 때리면 보낼 수 있어.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나 한 대만 맞으면 나 가니까 네. 절대 나는 한 대 맞으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곱버스는 그냥 쭉 내려버려야 돼요. 쭉. 이렇게 하지 말고. 단기간에 그냥 쭉 이렇게 내리면 발동 곱버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그 대신 많이 먹죠.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죠. 대신 단기간에 이렇게 쭉 가는 걸 개인들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도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확 떨어져야 되는데 차라리 도박을 그러기 해. 쉽지 않더라. 차라리 도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3배 인버스도 있나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없고요. 근데 해외에 미국, 있어요? 미국.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금방 올라와요. 그쵸. 또 그러니까 맞아요. 이 기간적으로 짧게 해야 되네. 급락장은 되게 짧아요. 강세장이나 횡보장은 되게 오래 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칼같이 떨어지고 올라오는데 이 칼같이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잘 맞추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HP 깎아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걸 칼춤 춰야 되네요, 칼춤. 그래서 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운도 좀 맞아야 되고요. 이쯤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말 얘기를 잘 끌어가시네요. 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저도 올해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메타라는 게 뭐냐? 메타는 가상. 그러니까 없던 것들을 뭐 만드는 게 가상이죠. 유니버스는 우주. 그러니까 가상의 우주인 거죠. 한마디로 아바타 세상이에요. 앞으로 이 상상 이상의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의 시장인데 예. 앞으로 뭐 1700조까지 시장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냐. 최근에 페이스북이 예.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맞아요. 발표를 예, 했어요. 이름을 바꾼다고. 뭘로 바꿔요? 예, 지금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아니 해봤는데요. 이름 뭐지? 되게 이상한 이름이 아, 있던데? 그래요? 나왔나요? 나왔어요. 이름을 네. 뭐 바꾼다고 나왔어요. 페이스버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이름이야. 예, 그래서 뭐더라? 지금 용원이처럼 바꾸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이 또 규제를 엄청나게 좀 받고 있고 또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법정에서 또 끌려갔고 네.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도 바꾼다. 네. 지금 미치겠어요. 페이스북. 아, 이렇게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이요? 네네. 네, 페이스북. 빵빵. 저는
어지간한 지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지간한 지수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페이스북에다가도 또 기대가 또 큽니다. 제가 네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팡이라고 하잖아요. 팡. 네, 그래서 2019년 50조 원, 2030년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 메타버스의 시장은. 그러면 굉장히 10년 사이에 그쵸. 거의 전기차와 비슷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메타버스 ETF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ETF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과 그다음에 컨텐츠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하나의 이제 시대적인 관심 이슈들이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될 수 네. 있어서 이 엔터, IT 이런 메타버스도 우리가 좀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 마지막 섹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당. 저 또 배당주도 좋아합니다. 배당 저 이야기를 배당 좀- 좋아하거든요. 네. 배당맨이야? 리츠도 또 하나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요. 리얼티 인컴. 네, 거의 매치. 주식백화점이에요. 네. 그냥 사실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쫙 펼치면 막쭉 나오거든요. 말했잖아요. 저는 지수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움직이는 지수 ETF예요. 움직이는 왜 ETF 이렇게 네요.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수 ETF를 사세요. 아니 그냥 내가 ETF 하나 만들까봐. 아니 이 정도면 코스피 대표 지수야. 이렇게. 우리 그 새로운 지수 개발자로서 풍 ETF가 새로 나올 뭐 새로운 지수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삼국지 게임 보면은 장수들 목록 있잖아요. 전체 선택 버튼인데 굳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 저는 초보 투자자라면 ETF와 배당주를 최소 50% 이상 담아라. 그러면 잃지 않더라. 그리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더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라는 개념을 꼭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더라. 그래서 배당금을 예를 들면 500원 받았고 현재가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더라. 5%. 은행에서 5% 이자 받는다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요즘 5%짜리가 있어요? 여기 있어. 그렇죠. 이거 유명하죠. 네, 맞아요. 네, 시가 배당률이 5% 이상인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배당률의 기준은 작년도 배당금 기준이에요. 그렇죠. 작년이니까 이게 작년도 시가 배당률을 올해도 계속 유지하려면 작년과 올해의 그치. 실적이 비슷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근데 실적이 망가져 버리면 배당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늘면 배당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좋아지려면 배당금이 올라가거나 그치. 주가가 내려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맞아.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금이 올라. 나는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고맙다. 근데요, 사실상 내 주가가 내려가면서 배당을 높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금 좀 적게 받는 이제 게 안전장치라고 보는 거죠. 좀 약간 떨어졌을 때 리스크를 조금 해주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네. 또 배당률이 떨어져. 그럼 또 그거들이 고맙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수익이니까. 근데 그쵸. 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진짜 게 세상 일을 감사할 일 천지네요. 그렇죠. 배당주. 계속 떨어져도 감사하고. 배당 주는 회사는 배당 먹고 줘서 살만해요. 그러네.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까지 당장 하는 뺄 거예요. 일이 없으면은 네. 이 돈이. 네. 이게 이제 어떤 남는 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회 기도 시간 같아요. 다 모든 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향은 달라요. 예. 배당 성향은 뭐냐면 이 기업이 번 돈 중에 실제 배당을 몇 프로나 하느냐. 그러니까 100억어치 당기 순이익이 났는데 50억이나 배당을 했네. 예. 그럼 배당 성향은 50%인 거예요. 아. 지난 3년 동안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됐는지 그렇죠. 이걸 체크해 볼 수 중요하죠. 있어요. 그거든요. 예를 들면 얘는 배당 성향이 계속 50%야. 그럼 번 거에 반절은 배당을 했네. 작년에 100억 벌었어. 올해 200억 벌었어. 그럼 배당을 얼만큼 해? 2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배당을 2배나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 시가 배당률 계산하니까 5%야. 그러면 올해는 10%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배당주는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왕이면 높을수록 좋겠죠. 네.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실적도 안정적이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면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고배당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고배당주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라고 얘기해요. 왜냐? 배당주는 1월 달이 제일 싸요. 이 말은 뭐냐면 1월 달에는 배당주를 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해서죠. 뭐 그렇죠. 미국은 뭐 월배당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배당 정책이 다양한데 우리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장부를 계산하고 12월 말에 북클로징 이제 회계장부 마감 해놓고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대상으로 배당을 줘요. 보통 내년 3, 4월에. 네. 그래서 12월 말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배당 받으려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배당을 끝났어. 또 1년 기다려요. 그럼 1월 달에는 이렇게 쭉. 꺼지는 거죠. 이때 사라. 이때가 시가 배당률이 높을 수 있더라. 그래서 시가 배당률 높은 기업들을 1월 달에 사서 찬바람 불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때 시가 배당률이 10%였는데 연말에 내가 수익이 30% 났어요.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배당을 받아야 될까요? 전 팔 것 같아요. 팔아야죠. 10% 배당을 받는 것보다 그렇죠. 30% 수익 실현하는 게 좋아요. 나니까. 왜냐면 10% 배당을 받잖아요. 네.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요.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이상은 내 거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잘못하면 연봉이 높으면 40-50% 세금. 아이고야. 그럴 바에는 30% 수익 내고 내년도에 1월 달에 주가 빠졌을 때 다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당주는 1월에 사라. 그래서 저도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내년 1월 달에 고배당주를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고배당주는 뭐가 있느냐?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는 금융주들, 그다음에 통신주들 이런 종목들이 고배당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리츠, 증권. 그렇죠. 리츠. 리츠 부동산. 네, 부동산 간접 투자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투자 전략이 붙이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금, 그러니까 IRP나 뭐 이제 그렇죠. IRP나 연금 저축 계좌라고 이야기를 선생님 하고요. 수업 자료에다 왜 낙서?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게 아니죠. 가져가. 막 쭉쭉 긋더니 갑자기 또 막 선생님 수업 자료 다음에 또 쓰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는 깐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버릇처럼 김준 작가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어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종합을 하자면 초보자라면 그리고 주린이라면 ETF와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 배당주가 저는 1순위이고요. ETF가 이제 2순위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3순위로는 실적 개선주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한번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라는 거가 예.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막상 떨어지잖아요. 이때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주 좋은 그런 투자 습관이에요. 네.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이 꼭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휘발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메모는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예. 제가 샀던 코인 예. 도지 예. 도지를 사셨대요. 기억은 휘발됐지만 노트에는 도지를 샀다라는 거래소도 휘발됐어요. 진짜 놀라운 건 엄청 옛날에. 거래소도 휘발됐어. 엄청 옛날에 진짜 사셨어요. 이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크립토피아라는 뉴질랜드 거래소에 도지를 샀죠. 도지를 700만 원어치. 야, 그래서 사놓고 잊어버렸어요. 도지를 왜 샀느냐? 그때 도지가 제일 쌌거든요. 엄청나게 쌌는데 1년 후에 그 크립토피아가 파산했죠. 갑자기
코인이 털리면서. 야, 근데 진짜 해킹 당했다고. 아니 잊어먹는 건 너무 좋았어요. 거래소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네. 아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상 아 근데 이제 저는 파산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앨런 머스크가 SNL 나오면서 예. 제 친구가 도지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도지코인을 샀었니? 그랬더니 확인해보라고 해서 노트에 네. 도지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너무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네. 이렇게 배가 빵빵해진 기분. 왜 빵빵이죠? 지금 튜토리얼인데. 네? 지금 튜토리얼 한 거예요. 네, 이제 튜토리얼인데도 네. 마치 튜토리얼도 게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거기서 허덕허덕 합니다. 이제 식전빵을 조금 반절 정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전빵이 너무 여기 무슨 아웃백인가요? 식전빵을 계속 시켜 먹는데 부시맨 브레드를 계속 리필해서 먹었어요. 부시맨 브레드만 먹다 배 터져. 네.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 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 식전빵을 먹었으니까 잠깐 쉬는 개념으로 이거를. 네, 뭐-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뭔데요? 자,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겠습니까? 초대를 받았어요. 네, 최고 민수 게임에 초대받은 참가하시겠습니까? 네. 타이틀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라떼는 네, 우리 말이야. 때는 이런 게임 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50이니까 이게 그렇다는 말씀은 1단계로는 아직 멀었다. 진입은 1단계 진입은 멀었다는 얘기죠. 일단 요거를 좀 하고 네. 이제 1단계를 들어가야죠. 우리가 식전빵을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이거 개구리 게임. 아, 이거 해보셨나요, 개구리? 이거 제가 직접 어저께 접은 거거든요. 뒤집어진다 이제. 아이고. 나 올라왔어. 올라갔어. 아니 얘가 이렇게 꼈어. 도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1단계 게임이 끝났고요. 네. 이번에 이제 2단계 게임을 좀 해볼까요? 몇 단계까지 있죠? 이게 5단계까지 있는데 이건 또 5단계까지 있네. 네. 그래서 2단계 게임으로 다음 단계로 단계민 선생님께서 넘어가도록 단계를 단계를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네요. 네. 2단계 게임은 가능한 알까기. 알까기요? 알까기. 알까기. 야, 알까기. 자. 하나. 자살. 아하. 지금 1대4. 같이 죽어버리기를 쓰셨어요. 야. 공격수. 자, 공격. 헛방. 나이스. 10대5. 아이씨. 같이 나가면서 5개 차이로 그러면 패배.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아니 또 다른 게임도 있으니까. 그럴까요? 다른 게임 게임도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 다른 게임 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것도 재밌긴 한데 다음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좋잖아. 보통 몇 시까지예요? 네? 보통 몇 시까지? 보통 이제 저녁밥 먹고 좀 10시 11시 아니에요. 내가 오라고 안 했어. 본인이 갑자기 어저께 밤에 카톡 해가지고 나 가도 되냐고. 자기 주식에 관심 많은 자기 가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냉큼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심지어 그리고 전에 한 거 봤어요 강의? 근데 봤대. 대충 봤대. 이 형이. 중간중간에 그냥 약간 좀 그런 거 짤막한 거 봤지. 편집된 거 그냥. 거의 지금 오징어 게임 그 참가자 합숙하는 거 같아. 뺏겼잖아. 이제 이거 안 되면은- 들어가면 승부차기 하죠. 그러자. 각자 여기다 놓고. 그러자. 드리블이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승부차기를 어떻게 옆면에서 하는 걸로? 옆면에서, 안 했는데? 페널티인데 거기서 드리블을 해. 아니 안 했어. 페널티에 드리블을 안 하는 거 했어. 있어? 아니 하려고. 이제 하려고. 한 방에 그냥 딱 이런 거 어디 있어? 잃어버렸어. 아니 억지로. 잃어버렸어요. 억지로. 잃어버렸어. 아니 왜 억지로 해? 아니 잃어버렸어. 진짜 잃어버렸어. 저기. 있어요?
아 제가 어저께 게임은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어저께 이걸 준비했어요. 이거 뭐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달고나. 달고나를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우리는 진짜 제조하신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은 네. 야 이걸요? 야 하나씩 골라보세요. 진짜 볼게요. 야 골라 그럼 되나요? 네. 우와 두께가 거의 그냥 이게 엿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이걸 엿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걸로 패면 한 사람도 죽겠는데. 야, 근데 이거를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아니 혓바닥으로 해서 될 게 아니야. 지금 1호도 안 돼. 혀로 녹이면 돼. 아 1호도 안 돼. 1호도. 하면 된다니까. 되세요? 돌아가셨네요. 그게 아니라 아파. 이건 그냥 사탕인데. 이거는 될 게 아닌데. 아니 그래서 저는 달고나로 하셔도 될 게 아닌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선생님이지만 달고나 맛도 아니야. 그냥 사탕 맛이야. 그냥 설탕. 그냥 설탕 맛이야. 소다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소다 넣었어요. 보다 안 넣으신 것 같은. 그 어렸을 때 라면 부셔서 많이 드셔보셨어요? 제 시야에 뭐가 보이는데 차마 예. 네. 아니 내가 오늘 라면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라면은 좀 그렇고 항상 컨텐츠 준비해 오시면 그거를 꼭 끝까지 모든 거를 소화를 하시는 성격이시군요. 네. 아 요즘 이게 이 브랜드를 보여드리긴 그렇고 요즘 이거 부셔 먹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어렸을 스트레스가 때 좀 풀리세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아 추억의 맛이라. 네. 선생님 언제 1단계 들어가요?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끝난 거야. 몇 시에요? 끝났어. 몇 시 47분? 선생님 학생이 자꾸 정해요 끝나는 거. 끝난 거 아니었네. 근데 이제 1단계부터 해야죠. 저 막 때려보면서 끝난 거야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배 아파. 맹장인가? 제가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 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중력의 한계가 20분 정도 지나면은 막 그걸 발작을 하고 어떻게 발작 어떻게 하나요? 막 한번 보죠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은 근데 되게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군가가 고통받으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신나 있으면 다시 계속 쭈그러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기력이 보충되죠. 자 그럼 예? 그럼 이제 열심히 단계를 저는 나중에 편집된 방송으로 뭐 무슨 방송? 편집된 방송으로 편집된 방송으로? 네, 1단 0단계 단계별 어떤 ETF에 대해서는 네. 그때 이제 방송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선생님 네. 이거는 뭐 안 되겠는데요? 왜? 뭐가? 이 학생 너무 불량한데요? 왜? 아니 그게 선생님 아니라 여기 두 눈 뜨고 딱 쳐다보고 계신데 퇴학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인 줄 먼저 모르고. 보내드릴까요? 아, 예, 오늘 예, 아니 왜냐면 이분이 지금 피곤하시기 때문에 너무 컨디션이 네. 지금 제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알겠습니다. 너무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어떻게 근데 이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예 더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저야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안 힘듭니다. 의외인데요. 네 저는 네. 수업이 네. 즐겁고 새로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ETF의 어떤 종목 분석 7단계 우리가 7단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개요. 예. ETF의 기본적인 그런 개요를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 종목의 특징들을 한번 보자.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ETF의 최근 3년간의 어떤 차트 이런 것들을 좀 6개월 수익률. 와. 미쳐버렸네요. 네, 제가 6개월 전에 4월 달에 예. 이거 사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때 제가 4월달에 와서 아마 그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와. 전기차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차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만 드시면 어떡해요? 저는 왜 말씀 안 해요? 저 왜 안 태워갔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말씀 안 드렸나? 선생님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야죠. 아유. 이면 점검하고 출석 부르고 출발하셨어야죠. 왜 알겠습니다. 저 빠지고 가면 아. 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 혼자 남겨줬잖아요. 알았어요. 예, 앞으로는 선생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예, 우리 저희 깐부잖아요. 깐부잖아요. 예. 맞아요.